미국의 생물학 실험실이 위험한 병원체와 바이러스를 다루며 우크라이나에 실제로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미국 국가정보국장 툴시 가버드가 전 세계 그리고 우크라이나에도 있는 미국 생물학 실험실에 대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의 보고서에는 이러한 센터들이 하리코프, 드네프르, 르비우, 비니차, 체르니히우, 도네츠크, 루안스크에 있었다는 취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탄저균, 야토병, 돼지 독감, 열병, 패스트 등 다양한 병원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무섭게 들리죠? 게다가 이것은 크렘린이 수년간 퍼뜨려온 러시아 선전의 주장과도 일치합니다. 사실상 툴시 게버드는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미국 정부를 겨냥한 정보들을 공개한 셈입니다. 그리고 미국인들이 우크라이나에 위험한 생물학 실험실을 만들어 심지어 생물학 무기까지 개발하려 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이 주제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미국 국가정보국의 그 보고서를 꼼꼼히 읽어봐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보고서가 실제로 무엇을 밝히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툴시 게버드가 제시한 이른바 증거들을 살펴보면 그녀가 비밀문서라고 부르는 것들의 우크라이나 도시 이름조차도 잘못 표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툴시 게버드는 분명히 마지막에 크렘린의 지침을 따랐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냐고요? 네, 왜냐하면 그녀는 이미 6월 30일에 사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그녀는 여러 차례 러시아 편에서 우크라이나를 비난했고 이 전쟁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 전쟁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즉, 미국인들이 러시아를 도발했다는 식이죠. 하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미국 정보기관의 보고서를 한번 살펴봅시다. 혹시 정말로 미국인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위험한 실험을 했는지 그리고 도대체 그 실험실들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함께 이 주제를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그리고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뉴스도 구독해 주세요.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자, 그럼 자세히 알아봅시다. 하지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면 인내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 모든 이야기를 자세하게 단계별로 분석해 볼 것입니다. 먼저 사실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그러니 놀라지 마세요. 처음에는 미국 국가정보국에서 제공한 정보를 그대로 전달할 것이고 그 후에 우리가 그것을 분석할 것입니다. 미국 국가정보국 국장 툴시 가버드가 그녀의 기관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장기적인 자금 지원을 입증하는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전 세계 30개국 이상의 120개가 넘는 생물학 연구소가 있으며 이곳에서는 일부 위험한 생물학적 병원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폭로의 핵심은 조 바이든과 민주당을 포함한 이전 정권이 미국 납세자의 돈을 다른 나라의 연구에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돌려 말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미국 국가정보국 웹사이트에서 직접 읽을 수 있는 성명을 있는 그대로 전부 인용하겠습니다.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화면에 나오는 글을 보면서 제가 어떤 조작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인용하겠습니다. 몇 달 동안 정보기관의 문서와 기록을 조사한 후 국가정보국장 툴시 가버드가 미국 정부가 30개국 이상에서 120개가 넘는 생물학 연구소를 오랫동안 자금 지원해왔다는 새로운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이 생물학 연구소들에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연구소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연구소들은 계속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의 정보기관은 미국이 자금을 지원하는 우크라이나의 생물학 연구소가 위험한 병원체를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러시아의 오랜 공격, 점령 또는 손상 위협에 취약하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국민에게는 이러한 연구소의 존재와 자금 지원에 대한 증거가 의도적으로 숨겨져 왔습니다. 이러한 미국이 자금을 지원하는 생물학 연구소의 존재, 역사, 위치, 자금 지원에 관한 정보는 그 존재를 부정하고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들을 외국의 대리인이나 미국의 배신자로 몰아붙인 영향력 있는 인물들에 의해 의도적으로 은폐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미국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생물학 연구소들 중 상당수는 현재 또는 과거에 위험하고 전염성이 강한 병원체를 이용한 연구를 수행했으며 일부 경우에는 위험한 병원체 기능 획득 연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과정은 통제나 감독 없이 진행됐습니다. 잠시 멈추고 바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가정보국 보고서에서는 위험한 병원체 기능 획득 연구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기억해 두십시오. 우리는 이 부분으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인용문을 계속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민에게 위험한 기능 강화 연구가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5월 25일 그는 전 세계적으로 기능 강화 연구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14,292호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고 계십니까? 병원체 기능에 대한 이 표현과 정의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미국 국가정보국 웹사이트에는 툴시 가버드의 인용문이 나와 있습니다. 위험한 병원체에 대한 연구가 생물학 실험실에서 이루어질 경우 전 세계적으로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명백한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 이른바 의료 종사자들, 예를 들어 앤서니 파우치 박사 같은 인물들, 그리고 조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안보팀 내 조직들은 그 존재에 대해 미국 국민에게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미국이 자금을 지원하고 후원하는 생물학 실험실의 존재에 대해 그리고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해왔습니다. 미국 국가정보국 국장실은 이러한 실험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어떤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정부 전반의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국민과 전 세계 사람들의 건강과 복지에 위협이 되는 위험한 기능 강화 연구를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미국 국가정보국 웹사이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가정보국장 가바드가 해외에 있는 이러한 연구소와 기관들에 대한 정보 수집을 확대하라는 새로운 지침을 정부기관 전체에 내렸습니다. 이 지침은 이미 이러한 기관에서 진행되는 임상시험에 대한 새로운 세부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는 이러한 공중보건 및 국가안보 관련 이니셔티브에 대해 심각한 윤리적, 재정적, 그리고 안전과 관련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национального. 자, 그렇습니다. 이 성명서 외에도 미국 국가정보국 웹사이트에는 이러한 실험실이 30개국에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4페이지 분량의 문서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툴시 가버드는 우크라이나를 특히 강조했습니다. 여기서부터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시작됩니다. 문서에는 미국 국가정보국장이 이 문서들의 공개를 이미 4월 23일에 승인한 것이 분명히 나와 있지만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특별한 조치가 있었습니다. 툴시 가바드가 이 조치를 취한 것은 그녀가 국가정보국장직에서 물러나기 불과 며칠 전이었습니다. 참고로 국가정보국은 미국의 다양한 정보기관 간의 정보 교환을 조정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 간 기관입니다. 그리고 가바드가 왜 이 정보를 공개했는지는 처음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녀가 왜 그렇게 했는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그 실험실들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비밀이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실험실들은 존재했지만 결코 비밀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수년 동안 이른바 공동 위협 감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미국 정부는 실제로 냉전 시대 연구 프로그램의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주로 소련의 생물학 및 화학무기 기술 개발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미국인들은 소련이 냉전 시기에 개발한 프로그램들을 통제하기 위해 그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소련 시설 중 일부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키예프, 트빌리시, 그리고 전 소련 영토의 다른 지역에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5월에 실제로 중국과 같은 나라에서 생물학적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유기체 변형 연구에 미국인의 돈을 쓰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런 건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중국의 특정 생물학 연구소를 자금 지원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툴시 게버드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우크라이나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만 말하죠.
네, 그리고 미국 정부의 국방부 같은 부서들이 오랫동안 해외 연구소에 자금을 지원해 왔다는 것은 전혀 비밀이 아닙니다. 이런 연구소들은 질병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무런 극비 사항이 없습니다. 이제 툴시 가버드와 그녀가 이 모든 것이 조 바이든의 잘못이라고 한 발언으로 돌아가 봅시다. 러시아는 오랫동안 생물학 무기를 만들기 위해 작동했다고 주장되는 생물학 연구소 문제를 이용해 왔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전투무기라든지 오직 러시아인들에게만 효과가 있는 바이러스가 개발되었다는 등의 선전을 하는 것에 놀라지 마세요.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인은 괜찮은데 러시아인은 바로 병에 걸린다는 식입니다. 러시아에 다양한 민족이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런 주장은 정말 어리석게 들립니다. 러시아에는 다양한 민족과 인종이 있는데 어떻게 러시아인에게만 작동하는 유전자 모듈을 만들 수 있습니까? 부랴티인에게도 작동할까요? 그럼 타타르스탄 주민이나 예를 들어 카프카스의 다른 민족들에게는 작동할까요? 아니면 안 할까요? 체첸인들에게도 작동할까요? 아니면 안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뭐 대충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난들은 수년 동안 끈질긴 음모론을 부추겼고 그중 일부는 미국 정부가 여러 차례 반박하려고 했던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미국 국무부는 모스크바가 생물학 무기에 대한 허위 정보의 양과 강도를 증가시켰다고 비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부터 관심을 돌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약화시키며 자신들의 정당화할 수 없는 전쟁을 정당화하려는 실패한 시도였습니다. 툴시로드가 공개한 그 문서들을 보면 그 안에는 이것이 완전히 합법적인 미국 프로그램임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툴시 게버드에게는 흥미롭고 재미있는 해프닝이 일어났습니다. 툴시 게버드가 우크라이나에 있는 어떤 비밀 실험실에 대해 이야기하며 러시아 선전에 동조하려 했을 때 그녀는 스스로에게 이상한 문서들을 공개했습니다. 툴시 게버드 사무실은 이러한 생물학 실험실 주장에 대한 증거라고 제시한 슬라이드에서 키예프의 위치를 잘못 표시하여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남쪽에 더 가깝게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키예프가 오데사 근처 어딘가에 있는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이 지도에는 체르니브라는 도시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도시죠? 전혀 모르겠네요. 체르니고프, 체르카시. 도대체 이게 무슨 도시입니까? 자, 보세요. 게다가 게버드의 슬라이드에는 이런 실험실이 루안스크와 도네츠크에도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러시아인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래전에 안타깝게도 우크라이나 도시인 도네츠크와 루안스크를 점령했지만 이런 무서운 실험실은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했을 때 툴시 게버드는 바로 미국이 러시아의 침략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미국이 수년 동안 러시아를 도발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용하자면 워싱턴의 지배 엘리트는 가능한 한 많은 러시아인을 죽이기 위해 우크라이나인들을 이용하고 있다. 이런 이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즉, 그녀는 미국인들이 러시아인을 도발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게 했고 우크라이나인들이 러시아인을 최대한 많이 죽이게 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미국인들의 교묘한 속셈이었습니다. 게다가 툴시 게버드는 우크라이나 생물학 연구소에서 대량 살상 무기가 개발되고 있다는 허위 정보를 퍼뜨렸습니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에 이런 연구소들이 실제로 있을까요? 여러분, 네,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는 오직 발견과 식별을 위해서만 운영되는 수십 개의 연구소가 있습니다. 감염병의 병원체를 발견하고 이들은 국제보건 규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네, 이 연구소들에서는 실제로 위험한 바이러스들을 다룹니다. 그리고 여기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네, 이 연구소들 중 일부는 실제로 미국, 유럽연합, 그리고 세계보건기구로부터 재정적 및 기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 많은 다른 나라들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더 나아가 만약 여러분이 키예프에 있는 미국 대사관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신다면 미국이 이러한 연구소의 운영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공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도 숨기지 않습니다. 또한 1990년대에 소련이 해체된 후 미국은 생물학적 무기와 관련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생물학적 위협 감소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조지아 같은 나라에 소련으로부터 유산으로 남겨진 생물학적 무기 말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맞아요.
PF 주재 미국 대사관 웹사이트에 미국의 기술 지원이 공개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사관의 자료에 따르면 인용하자면 전 세계적으로 위험한 감염병과 질병의 발생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툴시 가버드가 공개한 엄청나게 비밀스러운 정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한 가지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항상 비판적으로 사고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극적인 제목에 반응하기 전에 적어도 제목 다음에 나오는 단락이라도 조금 더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말을 잠시 멈추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시고 꼭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이 뉴스도 구독해주세요. 링크는 설명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설명란에 있는 링크와 계절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든 후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신을 챙기고 비판적 사고도 잊지 마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